목화토금수가 이미 나무물 불이 아니고 목은 뻗어가는 기운, 화는 분산되는 기운은 토는 머무르게 하는, 멈추는 기운, 그리고 금은 오므러들고 단단해지는 기운, 수는 융축되는 기운, 이 기운의 습성을 표현한 거고, 이 기운을 닮은 지구상의 사물을 우리가 나무니 목의 기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나무, 화의 기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따뜻한 성질까지, 왜 태양빛을 받아서 불, 흙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오행이 이건 오물이 아니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물, 불이 아닌데 현대 사주명리학이나 모든 것에서 가장 큰 오리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첫째는 오행을, 기운을 물상, 나무, 물, 불로 봤다는 개념들. 그것은 음양이나 사상체계,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음양이나 사상처럼 상의 관점으로 이루어진 사상, 지수화풍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의 관점으로 이루어진 공부를 했던 분들이 그 뒤에 원리, 즉 현상은 해가 뜨거지는 모습이 현상이라겠습니다. 그 음양이고 그걸 그걸 나눈 게 음양으로 나눈 게 사상이라겠고 사방이라겠듯이, 그런데 그 해가 뜨거지는 모습이 대기한 지구의 자전, 원운동이죠. 그 모습이 오행인 거예요. 불이 치면은 행은 원리가 되기 때문에 원리의 관점과 현상의 관점은 다른 건데, 원리와 너무 추워, 너무 춥진 않게 적당히 하고, 원리와 현상의 관점을 너무 혼돈시켜서 그걸 모르다 보니까, 즉 현상의 관점으로 학문했던 사람이 원리의 관점이 오행이 나오자 이것조차도 현상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현대가 서양의 분석적인 학문을 공부한 관점에서 오행을 바라보다 보니까 오행의 통합적 시각이 아닌 분석적 시각으로 하나하나 객체의 시각을 이렇게 쪼개서 보면서 여러 가지 와전된 게 있다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오행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우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큰 문제, 첫째 문제는 목화토금수를 물상으로 본 것, 나무나 물상으로 본 게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양과 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양은 보편적으로 양은 크다는 것, 강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 누구나 인정해요. 그렇죠? 음은 작다. 그런데 양이 크고 음이 작다는 것이 기운과 형체가 크고 작은 걸 얘기해요? 아니면 기운이 크고 작은 걸 얘기해요? 기운인데 이걸 형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음양오행이 잘못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음양 편생 같은 얘기지만 나무와 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굳이 친다라면은 오행의 이제 대표적으로 목과 수의 개념을 갖고 따질 때 오행의 목은 뭡니까? 오행의 목은 나무입니까? 뻗어가는 기운입니까? 뻗어가는 기운인 거예요. 행인 겁니다. 뻗어가는 기운의 흐름을 움직임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그 뻗어가는 기운하고 가장 닮은 지구상의 삶을 그걸 표현할 때 뭐냐? 뻗어가는 기운을 상징할 수 있는 것, 나무가 뻗어가는 기운을 상징하잖아요. 새로운 시작, 희망, 새싹. 그래서 여기다가 목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선작해서 해놓은 거 이렇게. 그래서 목은 나무를 얘기한 게 아니라 뻗어가는 기운을 얘기했고, 그게 가장 닮은 모양들을 얘기해 놓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목에는 양과 음이 있고, 목이 뻗어가는 기운인데 이걸 그냥 나무를 가지고 한번 따져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나무를 많이 따지니까, 나무는 새싹이 있고 다 큰 나무가 있다고 할 때 새싹과 다 큰 나무 중에서 어느 게 뻗어가는 기운이 강할까요? 자라난 기운이 새싹이 강합니까? 큰 나무가 강합니까? 새싹이 강합니다. 당연히 새싹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새싹이 강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새싹이 강하면은 오행목에 양과 음이 있을 때 양은 새싹이 돼야 됩니까? 큰 나무가 돼야 됩니까? 강한 거니까 새싹이 오행의 양이 돼야 되고, 다 자란 나무가 오행의 음이 돼야 돼요. 그럼 오행의 양은 간목이라고 합니다. 음은 을이고, 그래서 간목이 새싹이 돼야 되고 을목이 큰 나무가 돼야 돼요. 근데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신 사람들의 99%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 간목은 큰 나무에서 크다는 개념을 형체가 큰 걸로만 생각하고 큰 나무라고 무조건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간목은 그래서 큰 나무, 아름드리 나무, 큰 나무 이렇게 외우니까 간목의 대표적인 게 동량지목.
오행의 수,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처음 듣는 기존 사주명 공부한 분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실제 오행의 수 역시 마찬가지인데 수는 내려가는 기운입니다. 윤하락에서. 내려가는 기운인데 계곡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을 때 어느 게 내려가는 기운이 강할까? 당연히 계곡물이 내려가는 기운이 강합니다. 바닷물은 다 내려간 거기 때문에 형체는 계곡물이 큰 게 아니라 바닷물이 큽니다. 그래서 수의 양이 임이고 음이 개이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수의 양은 계곡물이 되고 그렇다면 임수가 계곡물이어야 되고 계수가 바닷물이어야 됩니다. 수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임상을 보더라도 임수일간이 이렇게 바닷물처럼 잔잔하고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활동적이고 조금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정신없을 정도고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계수일간은 바닷물처럼 잔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외웁니다. 외워서 그대로 써먹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써먹는 얘기 여기서 간목을목, 간목은 바로 동량지목, 나무가 크고 갈목은 동량지목, 을목은 새싹, 화초.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간목과 을목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목을 얘기하면은 여기서 봅시다. 이제 우리가 제가 이걸 동량지목을 얘기하 이런 동망지이고 우두머리고 지도자고 여기서 모든 습성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이 모든 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두머리니까 자존심이 세다 안 세다 간목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이 그냥 이론에 한 이론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간목을 큰 나무야 라고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큰 나무니까 동량지목 대들보처럼 쓸 수 있겠고 나무니까 또 어떻게 되냐 사른 나무는 물을 잘 줘서 키워야 되고 열매도 맺게 되니까 죽은 나무는 잘라서 써야 되고 뭐 땔감으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론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간목일간 하면 그 딱 뭐라고 뭔 얘기부터 하냐 우두머리 리더 그러니까 자존심은 강하다 굽히지 않으려고 한다 어떨 때는 고집불통이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간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도자다. 근데 실제 간목일간이 이러한 습성을 갖느냐 사실 우리가 이제 채용관점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지만 항상 이건 시간의 흐름선상에서 나타납니다. 목은 수에서 온 거고 특히 간목은 계수에서 온 거기 때문에 간목의 습성은 이제 막 목이 되기 위한 기운이 형성이 된 거지 아직 목이 나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하자면은 양은 기운인 거고 음이 그 형체로 드러난 현상인 거다 보니까 그래서 갑은 아직까지를 따진다라면은 완전한 새싹의 형상이니까 뻗어가는 기운이 강한 거긴 한데 새싹의처럼 근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서 얘기할 때는 새싹처럼 부드러운 면을 가진 게 오히려 간목인 겁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왜 부드럽냐? 간목의 일간은 그 앞에 있어서 우두머리가 아니라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개념. 그래서 수의 기운처럼 이런 학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간목일간들 보면은 참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채용합 개념에서 간목의 습성을 얘기해. 첫째는 수의 기운이 강하고 둘째는 뭐가 강하다겠습니까? 합으로 토 기운이 강하다겠죠. 그래서 간목은 현실적입니다. 절대 무모하지 않고 현실적이다 보니까 간목일간이 어디 가서 함부로 나서려고 잘 안 합니다. 간목일간이 함부로 나서려고 한다는 것은 거기 사주에 간목일간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나타나긴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어떤 게 아무리 강한 관성이나 식상성 같은 게 있을지라도 그게 간목일간이지 사주가 강인한 관성으로 이루어졌어도 강인한 기질을 가지고 전투적 기질을 가졌더라도 간목일간이면 항상 조심스러운 습성을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왜? 지혜롭고 노인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무는 앞으로 나가는 우두머리보다는 참무의 성향이 더 적합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알뜰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간목의 성향이 이렇게 현재 우리 기존 사주학에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상당히 강인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뭐 간목이 2개 있으면은 더 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속서 오론이라고까지 하는데요. 현재 지금 자평진전이라든가 이런 책에도 보면은 쓸데없이 오행의 목화토금술 나무 이런 것들이 아닌데 나무, 큰 나무, 이렇게 작은 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무 지나치게 엉뚱한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하고 있다 해서 속서의 오론, 잘못된 이론하는데 여기 시중에 포여명의 완전풀이 적천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포여명이 졌다 아니면 장유문, 중국 투파의 장유문이 졌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중국 투파의 장유문이 졌다는 얘기가 좀 더 뭐 합리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투파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 좋은 거 있다. 투파도 우리처럼 천간 투간 같은 걸 많이 따집니다. 투파 이론 중에서 비슷하긴 한데요. 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아주 한문을 10간을 갖다가 각각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10간을 적응시키고 10간에 이렇게 간목이 뭐를 만나고 물론 요거에 대한 상세한 것들의 내용은 제가 그러니까 뭡니까 60간지 뭐 10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이게 보란 얘기가 아니라 간목이 하나가 더 있으면은 간목이 2개가 있으면 우리 잡다 기존의 발상 큰 나무라고 생각할 때 큰 나무가 2개 더 있으면 더 튼튼하겠죠. 3개 더 있으면 더 튼튼하겠죠. 이런 발상인 거예요. 이런 발상에다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목이 2개 있으면은 쌍목 위림 뭐 나머지 아주 역경에도 분투한 기계가 강하다. 간목이 3개 있으면 삼목이 숲을 이룰 정도로 해서 대단히 엄청난 카리스마.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간목이 2개나 3개가 될수록 더 강해집니까? 더 논리적이 됩니까? 더 논리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공부한다라면은 이런 것들 뭐 등락행각, 감늑의 병화의 간목이 이렇게 간목은 마른 장작이라고 봤습니다. 양이다 보니까. 그리고 병화를 큰 태양이라고 큰 불이라고 쳤습니다. 마른 장작이 큰 불을 만나면 어떻게 돼? 확 타올라 버리지. 그래서 안 좋다고 하고 우리 마른 장작은 적당한 불이 있으면 좋다고 하고 정화가 좋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무가 무토하고 기토를 칠 때 무토는 큰 산, 기토는 작은 산 이면서 비옥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십간론이라고 상당히 이것도 수준 있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또 공부 조금 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비법인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계통이 워낙 이렇게 해도 잘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고 이렇게 해도 맞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별 이론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멋있게 하라고 뿐인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참 멋있고 이거 가지고 강의하려면 한참을 강의합니다. 비법처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여기서 좋다는 조합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나쁜 경우도 있고 수없이 많습니다. 사주의 좋고 나쁨은 이거 한두 글자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치는 것이 간목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잘못 알고지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을목은 화초라고 합니다. 지금 간목표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초나 여기 있는 나무가 아닌 요 옆에는 풀 같은 것들 아니면 이렇게 힘이 없이 퍼져 있는 그 풀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 것들 어떨 때는 뭐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을목 부드럽고 그래서 어떻게 치냐 기존에 작은 나무라고 치다 보니까 이걸 새싹으로 기존 사주학을 본 거예요 학문은. 그래서 새싹이 대신에 부드러워 보이지만 땅을 뚫고 나올 때는 강인하다. 그래서 생명력은 강하다. 대신에 혼자는 약하니까 덩굴처럼 뭔가를 의지해서 꾸불꾸불 타고는 잘 간다. 그래서 을목은 간목이 있으면 좋다. 뭐 덩굴나무다. 혼자는 의지가 약한데 간목이 있으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연약함의 대명사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또 강인하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얘기를 해나갑니다. 사실은 여러분 진짜 아시겠지만 간목이 목에 오리지널의 목계는 목은 뻗어가는 기운입니다. 원래가 뻗어가는 기운이 강한 것 기운의 기운인 것이 목이 갑이고 기운이 나타난 게 을이다 보니까 실체 체격이나 등치나 아니면 성격이나 이런 걸 볼 때 목은 을목일가는
카리스마가 강하고 간목과 을목을 비유할 때 눈이 하나는 동그랗고 하나는 눈은 좀 째진 편인데 어느 쪽이 더 째졌을까요? 을목이 째졌습니다. 을목이 더 순수합니다. 왜? 간목은 노인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목처럼 순수해 보이지만 결코 순수한 게 아니라 상당히 노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을목은 오리지널 순수입니다. 마당새처럼 좌충우돌 그냥 생각 없이 움직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뭐라 얘기하면 사기치기도 간목이 좋아 을목이 좋아? 굳이 치면 을목은 조금만 하면 금방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대신에 의리 따르고 조폭 따르고, 야 어디 가서 자 우리 저 데모하러 한번 가볼까 하면은 을목은 말이 끝나기 전에 벌써 저 앞에 가고 있고, 간목은 생각하다 뒤에서 멈춰 있고, 이 차이가 간목과 을목의 차이. 그래서 을목은 사실은 행동하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을목이 많이 이루어지면은 을목으로서 묘월 이렇게 되면 무술가의 사주이기도 합니다. 을목은 스케일도 크고 차를 타더라도 여성일지라도 그냥 다소곳한 승용차보다 오히려 SUV 차량 같은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게 을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좀 좋아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그래서 현재 간목과 을목의 생각이 전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두머리라고 하기도 하고 우두머리라고 안 하기도 하는 이유는, 우두머리 기질은 나서는 성향도 있어줘야 되고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을목은 선동대장이나 행동대장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우두머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끌고 가는 카리스마는 강합니다. 그런데 머리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을목만 가지고는 우두머리라고 하긴 좀 뭐한 것도 있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우두머리를 친다면 나를 따르라 형이고, 간목이 관리 잘하면 지혜롭게 끌고 가는 형상인 거고, 지혜롭게 조심하면서 화합, 중재자 개념으로 끌고 가는 거고, 이렇게 서로 다득하면서, 그 을목은 아차라 앞으로 따라와, 가면 되지, 밀어붙이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을목의 어떤 기본 습성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속서오른 포여명 장유문 십간론에 보면은 을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을목은 부드럽다 보니까, 특히 이거 유명한 거 정도 몇 개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라합다 등락예갑. 이것이 맞아서 알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역학을 사주명리학을 학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유식한 말한테 써먹습니다. 그럼 뭔가 좀 되는 것 같은 말들이니까 무슨 얘기냐? 등락예갑, 넝쿨이 기둥을 만나면은 등나무 같은 것들이 타고 올라가니까 을목일간에 간목이 있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와전돼서 간목일간에 을목이 있으면 등납 반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또 간목일간에 을목은 귀찮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뭐냐? 물상의 개념을 가지고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지하게 어려워 보여도 말만 멋있게 하는 거지, 결국에는 물상 개념을 생각하면 다 유추되어 쓰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을목이 있으면 넝쿨끼리 붙으면 제대로 뭐가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을목의 병화는 비교적 괜찮은 게 본 이유가 뭐냐? 을목은 넝쿨이니까 생풀이, 마른 풀, 안 마른 풀, 축축하고 마른 풀이라고 기준에 봤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태양불처럼 강한 불은 그걸 태우면서 타니까 오히려 을목에는 병화가 좋다. 근데 을목의 정화를 만나면 이것도 화소초원. 따라합시다. 화소초원. 을목이 정화를 만나면 이걸 강의하기는 쉬워요. 재밌고. 왜? 말이 다 그럴듯하잖아. 을목은 초원인데, 푸른 초원에 불이 붙으면 잘 탄다 안 탄다? 안 타고 연기만 풀린다. 그래서 을목일간에 정화가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린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심지어는 을목일간에 정년을 만나거나 병년을 만나면 이렇게까지 운을 또 해석하고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을목일간이 정화일간을 만나면, 을목일간이 병화를 만나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 그렇게 적용된다 안 된다?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특히 유명한 게 을목을 많은데, 따로 백호창광, 을목이 경금을 만난다. 그럼 을목인데 넝쿨인데 경금을 도끼로 쳐 있다는, 또 도끼를 만나면 넝쿨이 견딜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안 좋다고 치는 거예요. 또 을목이 신금을 만나면 이전체화라고 해서 면도칼 만나면 좋아 나빠 또 잘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을목이 임수를 만나면은, 큰 물을 만나면 넝쿨이 큰 물을 만나면 물기를 많이 먹으면 그런 화초 같은 것이 물을 너무 많이 마면 뿌리가 썩니까, 만약에 여자가 그러면 이 남자 저 남편 품에 이렇게 얹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안 좋게 보기도 하고, 을목이 개수를 만나면 그나마 작은 물을 만나 좋다 본다든가 해서 상당히 잘 보면은 이치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유산 원리라든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을목 자체는 간목과 을목은 전부 다 나무다, 나무가 아니다. 간목과 을목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행의 목에 뻗어가는 기운인데 간목은 아까처럼 그 새싹 같은 기운, 시작된 기운이고 을목은 오히려 을목이 현실에서 나무처럼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덩치도 크고 행동력 있고 근력 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을목인등은 간목일가는 학자, 전형적인 학자의 사주고 을목일가는 앉아서 연구하라면 깝깝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전형적인 행동적인 특성, 아동을 닮은 특성처럼 좌충우돌할 수 있는 그런 특성, 대신 순수한 특성, 조금 다혈질적 기질도 좀 있고 이런 것이 바로 그 을목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할 땐 순수무관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듯이 그래서 간목과 을목은 같은 목이지만 바로 천질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